자, 지금 삼성전자를 두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예,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제 저녁에 이 주주환원 발표가 나오면서 투매가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실망 매물이 나온 게 맞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반등이 끝난다? 이제 급락한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냥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왜냐면 일단 이 삼성전자가 이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보다 좀 부족하다. 좀 아쉽다. 이런 평들이 많은데, 물론 뭐 내용을 우리가 뜯어보게 되면이 사실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규모는 삼성전자보다 작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110조. 일단 SK 하이닉스는 이제 40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가 갈리냐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40조를 매입하고 11월 19일까지 소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 좀 애매했죠. 그렇죠?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제 주주 환원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얼마가 될지, 언제까지 될지 그건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너무 포커스를 잡을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 주가의 추세. 자, 주가의 추세를 만드는 것은 절대 이런 뉴스들이 아닙니다. 추세는 오로지 성장입니다. 성장. 회사 성장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거지 이 주주 환원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고 자, 지금 주주 환원 규모가 어쨌든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110조면 역대급입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근데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규모가 왜 커져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환원도 많이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어제 저녁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이 수급이 어디로 갔어? 하이닉스로 갔어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하이닉스로 옮겨갔는데, 근데 하이닉스도 솔직히 말해서 주가는 올랐지만 거래량 자체,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 매수세가 이제 1분봉 차트입니다. 자, 1분봉 차트인데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얼마 나왔냐면 이제 800억 정도 됐어요. 800억. 1분 동안 많이 나온 거죠. 800억도 많이 나온 건데, 자, 삼성전자에서 빠져나간 돈은 2천억입니다. 1분 동안. 여기서는 2천억, 여기서는 또 2천억, 2,100억.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전부 다 하이닉스로 갔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일시적인 변동성일 뿐이다. 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월요일장을 예상을 해봤을 때, 일단 뭐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밀리면서 마감됐거든요. 어쨌든 약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월요일장의 주가 흐름 보면은 좀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장 초반에는. 그러면 이 변동성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변동성이 나올 때. 저는 무조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변동성은 너무 땡큐다. 그리고 최근에 반등 흐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수로 잡았어야 되는 타점들은 항상 음봉이 나오고 마치 끝날 것 같은, 마치 이제 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항상 기회였습니다. 항상. 이번에도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지면 빠질수록 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시장 분위기, 그리고 저도 뭐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다른 분들의 뭐 시각, 그리고 뭐 커뮤니티 가서 글들도 많이 보고 하죠. 근데 삼성전자 안티가 많아요. 삼성전자 끝났다, 역시 하이닉스가 짱이다, 이러면은 뭐가 좋냐면 개인들이 갈아탑니다. 개인들 하이닉스로 갈아타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또 빠지고 삼성전자 오르는 형태가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주주환원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짱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반등이 더 빨랐거든. 하이닉스보다 반등이 더 빨랐거든. 근데 또 하루아침에 분위기 바뀌는 거 보니까 참 저도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있지만 어쨌든 잘 됐다. 욕하는 사람 더 생겨라. 욕을 달아주세요. 네, 댓글에도 욕을 달아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패닉셀을 할 거니까. 어쨌든 이 안에서 우리는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기회를 잡고 또 올라올 때도 항상 매도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도에 대한 매도라는 걸 왜 하냐면은 이게 뭐 수익을 챙기자 이런 개념보다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리스크 관리. 왜냐면 이걸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불장 때도 이 불장에서도 저는 사실 매도를 많이 외쳤거든요. 이때 21선 이탈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또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영상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자, 위험하다. 썸네일만 받아야겠다. 그죠? 자, 위험하다. 시간의 거래 21선 이탈 종가 마감. 주가 더 빠진다. 절대 매수 금지. 자, 이때였거든요. 이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땐 불장이었으니까. 근데 이때도 우리는 그냥 기준과 원칙을 맞췄던 거예요. 거래량. 자, 돈이 들어오다가, 거래량이 줄어드네? 근데 여기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돈이 안 들어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의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과 상관없이 일단 수급이 또 이렇게 빠지고 개인들만 사는 이런 장세에서는 사실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올라오다가 수급이 멈춘다. 돈이 멈추면은 대응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유튜버들보다 이 돈의 흐름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이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서 야, 여러분들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예측을 해도 이 예측이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객관적인 정보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해석을 하는 능력 당연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해석보다는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돈이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왔다 말씀드렸죠. 자,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왜 변곡점이 나왔을까?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스퀴즈가 나오면서 신용물량 다 털렸잖아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죠. 신용물량 다 체크해드리면서 다 털렸다. 보여드렸죠. 근데 지금 볼까요? 신용이 다시 늘어나. 다시 늘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조정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다시 조정이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야? 우리가 이제 다시 눌릴 때 신용 털리는 걸 확인하고 나서 눌림을 잡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 지금은 늘어나는 추세니까. 추세 자체는 상방인데 지금 신용이 늘어나니까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야? 눌릴 때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타점을 잡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떨어질 때 자꾸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서 자, 올라가고 있어. 우리가 이때 넘어가는 거야. 와,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근데 너무 늦었네 해서 사고 싶은데 늦었네 하니까 떨어질 때 여기서 눌림목이다. 매수. 눌림목이다. 매수. 눌림 추매를 계속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계속 빠진다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떨어질 때. 우리는 뭐냐면 정확하게 추세를 전환하는 이런 시점에서 잡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건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추세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꺾여 있는데 여기서 가짜 반등이죠. 가짜 반등에 안 속으려면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 자, 보세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평소와 비슷한 거래량으로 반등이 나온다.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인 거야. 단순하게. 근데 여기 보면은 추세를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대량 거래가 나오죠. 대량 거래. 여기 보면은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돌파가 나오죠. 이게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추세가 바뀌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상방 포지션을 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죠. 그죠?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도 여기에서 그래서 시간의 거래 요즘은 애프터 마켓에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공수도 많이 나오니까 수급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도 갑자기 돈이 탁 터지면서 돌파가 나오죠. 여기서 돌파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첫 번째 양봉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돌리는 첫 번째 수급을 확인하고 요때 진입 그리고 늘어나죠. 홀딩 하다가 매수 고점. 더 이상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제 곧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 대응을 해야겠죠.
물론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수급을 보면서 기관 외인들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사실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단타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매수를 하다가 동시호가에서 팔았거든요. 동시호가에서는 여러분들 주주환원 발표 안 나온 시점이었어요. 안 나온 시점이었어. 근데 갑자기 매도했다? 그거 뭐야? 그냥 단타 치고 나간 거예요. 내용도 안 보고 나간 거예요. 내용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걸러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변동성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타점들, 자, 타점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예, 공유해 드릴 거니까 다음 주는 좀 집중해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 타점 받는 방법 모르시니까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7652-0271예요. 010-7652-0271. 여기다가 숫자 1, 숫자 1번, 그러니까 1번 하나만 문자로, 자,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문자로.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타점들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기준과 원칙. 자,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준 원칙을 지켜서 매매를 하는 거. 가끔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원하는 자리에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니까, 나 빼고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추격 매수했다가 또 물려. 그 떨어지면 패닉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안 왔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안 올 수도 있죠. 어떻게 주가가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보내주고 다음 눌림목 잡으면 됩니다. 다음 눌림목이 훨씬 더 확률이 좋아요. 훨씬 더 확률이 좋다. 제가 이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기준과 원칙 지켜서 진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댓글에다가 뭐 화이팅, 신고가 이렇게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종목 선정이에요. 종목 선정. 자, 이 종목 선정을 제가 이제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선정을 할 때 어쨌든 우리가 오를 종목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부터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 3박자 세 가지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최소 50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중소형주를 잡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기업이 너무 좋아. 뭐 재료가 너무 좋아. 막 사고 싶잖아. 근데 500억 이상 안 터진 종목은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면 500억 이상 안 나왔다는 것은 만약에 정말 큰 자금을 운영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이 세력들은요, 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야. 내가 물량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매매할 거 아니잖아. 큰 자금 돌리는데 기회비용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매매를 안 해요, 세력들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뭐 이게 장기 뭐 5년, 10년 끌고 가는 매매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매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500억 이상은 이렇게 터져줘야 돼요. 바닥에서. 그죠? 그리고 이게 아무 데나 터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게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상승 초입이죠. 상승 초입에서 골든크로스 나면서 터지는 거래대금이 진짜다. 이미 다 시세 주고 터지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시세 주고 여기서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다가 돌리는 이 수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재료의 지수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아무 재료나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료가 연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기대감이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실적 재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실적이 깡패다.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실적은 하루아침에 안 꺾여요. 다음 분기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 우상향. 그래서 우리가 재료의 지수성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수급이 누구의 수급인가? 그냥 뭐 조막선 세력인가? 아니면 메이저 세력인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 특히 기관 외인 양매수,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면은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의 이름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2번 문자를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 그냥 아무나 받아가면은 이게 수급이 꼬여버릴 수가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예, 그래서 일단 숫자 2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점 같은 경우는 숫자 1번입니다. 숫자 1번. 번호는 같아요. 상단에 보이시는 010-7652-0271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마음속에 기준, 원칙, 근거
계획 없이는 절대 매매하지 마라. 정말 이 주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내가 손가락 까딱 잘못하면은 자산이 진짜 증발할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중에 신중, 집중에 집중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 자, 화이팅. 이렇게 댓글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